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되게 시간이 금방 지나간 느낌이 들어요. 일단 비가 진짜 많이 오기도 했었고, 또 제가 처음으로 자동차 사고 접수를 해봤습니다. 사고가 크게 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주차장 그 기둥에 완전히 긁어버렸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몇 년이죠? 한 4-5년 된 것 같은데요. 또 처음으로 그렇게 쫙 한번 긁어봤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왜 차를 좀 앞으로 빼고 핸들을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빼는 동시에 핸들을 꺾어가지고 운전석 뒤쪽, 그러니까 2열 문짝부터 밑에 그 자동차 프레임까지 쫙 그 기둥색 초록색에 맞춰서 그 초록색으로 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이거는 살릴 수가 없다. 아예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한 150만 원인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접수하고 보험 처리했습니다. 잘한 거겠죠? 나름 좋게 생각을 해보면요. 나중에 진짜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보험 신청하는구나. 예행 연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무사고이신 분들 물론 많지만 나도 무사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사고가 나면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요. 이번에 확 긁어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리고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제 주변에 어떤 친한 형이 운전 시작하고 진짜 조심해야 될 때는 내가 운전 초보일 때가 아니라 내가 이제 운전 좀 잘하지 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자동차는 아니고요. 영화 이야기예요. 주말에 아니면 오늘 금요일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보시기 좋은 영화 한 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알렉산더라는 영화인데요.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린 시절부터 사망하기까지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룬 작품이에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엄마로 나오고요. 알렉산더 대왕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 마법부 장관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영화 스왓 그 특수기동대에서 주연을 맡았던 콜린 페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영화 속 디테일과 배경 지식을 아주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일단 영화가 시작하고 나면요, 어떤 할아버지가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집트 지역을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넓은 대제국을 완성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되게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모시던 그 신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국이 세 네 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 지역을 지배하게 된 사람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 할아버지 그 프톨레마이오스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도 회상을 하는데 어린 알렉산더가 어머니 안젤리나 졸리랑 막 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안젤리나 졸리를 막 강제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술 취한 남자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글쎄요, 영화 속에서는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분의 역사적인 업적은 되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포스 2세 이 왕이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자신의 나라 마케도니아를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왕의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 아버지 필리포스 2세와의 갈등, 그리고 어머니의 질투,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다가 영화 알렉산더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의 전투 장면이에요. 그 황량한 사막 같은 데서 둘이 이제 싸우는데 그때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멋있게 그려집니다. 막 병사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고 뭐 선두에 직접 나서서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요,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약간 액션 영화 느낌에서 갑자기 휴머니즘 영화로 장르가 바뀌어 버리는 듯한 좀 느낌이 있어요. 영화 초반부에는 막 전투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알렉산더 대왕의 고뇌, 뭐 부하들과의 갈등이 메인 이야기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또 살짝 지루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군대랑 싸울 때까지는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혹시나 이런 역사와 관련된 액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요, 영화 알렉산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제가 재미난 퀴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974년 이란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 이 스포츠 종목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됐었는데요. 과연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정답은 마라톤이에요. 1974년 이란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는 마라톤 경기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거든요. 옛날 옛적에 아테네랑 페르시아랑 전쟁할 때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의 그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상륙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테네가 배를 정박하고 좀 쉬고 있던 페르시아 군대를 기습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페르시아는 아무 힘도 못 써보고 다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자,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 군대의 작전이었어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아테네의 본진, 그러니까 시민들이 살고 있던 본진에 다시 상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작전을 눈치챈 이 당시 아테네의 장군 밀티아데스가 자신의 병사한테, 야, 네가 아테네로 달려가서 알려줘라. 페르시아 군대가 공격하니까 대비하라고. 뛰어! 뭐 이렇게 지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죽기 살기로 달렸는데 이 병사가 출발한 지역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오늘날의 마라톤 거리 42.195km였습니다. 뭐 결국에는 그 병사가 아테네에 잘 도착을 했고요. 페르시아 군대가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줬고 아테네를 방어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페르시아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자, 근데 이 페르시아의 후예가 누구냐?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1974년 열린 이란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 종목을 개최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물론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선택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퀴즈, 1974년 이란 아시안 게임에서 열리지 않은 종목은 요거 나중에 한번 친구들과 계실 때 한번 출제해 보세요. 나름 또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페르시아의 이야기 좀 더 궁금하시다면요, 제가 더보기란에 이전에 올렸던 그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싸움 콘텐츠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딩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